운전자가 자차를 이용해 유료로 손님을 태우는 일본판 우버가 드디어 4월 8일 도쿄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라이드 쉐어라고 부른다. 아직 운행 지역과 시간대에 제한이 많다. 당분간은 도쿄 23구와 무사시노시, 미타카시에서만 가능하고 운행 시간대도 평일과 주말 등 요일별로 다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대, 금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대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대, 토요일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대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현재 국토교통성은 일본판 라이드쉐어를 어디까지나 택시 운행의 보안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라이드쉐어의 운영 주체는 택시회사뿐이다. 운영 주체가 앱 사업자인 미국에 비해 여러모로 한정적인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 대신 택시회사가 운전자 교육, 운행관리, 차량 정비 등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 택시회사는 안전면을 고려하여 최근 2년간 무사고인 사람을 운전자로 고용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 라이드쉐어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하고 택시회사는 원격으로 데이터를 받아 운행 가능 여부를 정한다. 운전자는 시간당 1,500엔의 급여를 받는데 매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가산된다. 결제는 원칙적으로 앱을 통한 무연금 결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녹색 번호판 택시만 영업할 수 있었다. 하얀 번호판을 단 일반 차가 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물론 복지 목적의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은 예외다.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이란 버스, 택시, 전철 등의 이동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한 과소지역 등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국토교통성 장관의 등록을 받은 지자체와 MPO의 관리하에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제도만으로는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자의 이동 수단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방은 택시기사 부족으로 교통 인프라가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 라이드 쉐어를 서둘러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약 20% 감소한 택시 부족을 비롯해 고령자의 이동 수단 부족 문제가 있었다. 운전기사의 고령화도 문제였다. 해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라이드쉐어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정치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전 수상은 강연 때마다 라이드쉐어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당 개혁을 부르짖던 이다나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성 장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서비스가 일단 시작은 했지만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택시회사로서는 라이드쉐어를 계기로 젊은 인력이 택시업계로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눈치지만 실제로 라이드쉐어 첫날 차를 몰았던 드라이버는 인터뷰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택시회사에 고용된 형태로 일하지만 손님이 차에서 토했을 때 뒤처리를 보상받을 수 없는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시정 보완할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지역과 시간대 등 가뜩이나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 보상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택시업계 인력난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음식 배달 쪽이 훨씬 자유롭고 수익성도 높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으로서도 불만이 많다. 변동제로 운영되는 우버와 달리 라이드쉐어는 택시비와 동일 수준에서 요금이 책정된다. 같은 값이면 전문가가 낮기 때문에 굳이 라이드쉐어를 이용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어설픈 라이드쉐어로는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라이드쉐어 서비스의 대상 지역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달에는 가나가와 아이치, 교토, 다음 달부터는 삿포로, 오사카, 고베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은 정책을 준비하고 결정해서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지향주의였던 일본이 고령화와 인력난,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관광지냐 주택지냐 과소지역이냐에 따라 유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라이드쉐어도 큰 부작용 없이 일본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력난,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한동안 몸살을 앓아야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그들의 적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